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1월 3주차 매매 준비를 위한 영상이고요. 지금 지수 신고가 구간에 있습니다. 이제는 좀 조정 가능성도 염두해야 되고 또 조정 이후에 어떤 섹터가 좀 체크해야 되는지 필요한 시점이어서 오늘 영상은 좀 압축적이지만 정말 핵심적인 것만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는 월요일은 미증시 휴장이고요. 그 다음에 다보스 포럼 있습니다. 여기 뭐 특별한 아직 뭐 의제나 증시에 직접적으로 미칠 만한 거는 뉴스는 제한적이긴 하나 여기 고려아연 회장님이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지난주에 고려아연이 한번 튀었는데 일단 그 이슈 외에 뭐 어떤 의제나 좀 이슈될 만한 뉴스 나오는지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체크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한국과 이탈리아 정상회담이 있는데 뭐 보통 지금 유럽이랑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MOU 체결은 있을 텐데 뭐 방산이나 원전 쪽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정도 체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슈 체크하시는 분들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ABL 바이오가 미국에서 NDR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지난주에 알테오전이 곧 큰 이벤트 뉴스가 있을 거다 예고한 상황에서 거의 10%까지 급등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지난번에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일단은 제약바이오 빅 파마들이 먼저 움직여줘야 그 다음에 순번대로 움직일 거여서 그 다음에 ABL 바이오가 작년 12월에 대장주 역할을 한 이력이 있고 아직 뒷파동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만약에 알테오젠이랑 ABL 바이오까지 다시 튄다? 그러면 바이오 전체가 움직일 수도 있는 이슈여갖고 이날 어떤 뉴스 나오는지는 한번 체크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 우대금리 이자 발표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원전 재가동 이슈 있고 지금 오늘 뉴스 체크해드릴 거에도 원전 뉴스가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날도 원전이 한번 튀었죠. 그래서 원전 뉴스 나오는 것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틱톡 금지법 유예 종료 기간입니다. 근데 이거가 연장이 지금 거의 뭐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연장되거나 아니면 그냥 큰 이슈 없이 넘어가지 않을까. 관련주로는 광고 테마 엮인 종목들이 몇 개가 했는데 워낙 시총도 작고 그 종목들은 미리 매수해 놓고 상승하는 거 기다리기보다는 상승한 거 확인하고 모멘텀 유효할 때 뒷파동 노리는 게 유리한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날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사실 뭐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이벤트는 아닌데 지금 아마 그 정책 관련해서 아마 뭐 AI 이슈 뭐 언급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요번에 지금 정부에서도 원전 약간 찬성 분위기 쪽 여론을 형성하고 있어서 혹시나 나올 수 있는지 체크 필요하고 아마 최근 이 대통령 정책들 보면은 친환경 에너지가 빠짐없이 나오고 있어서 그 다음에 지금 차트 위치도 태양광이랑 풍력이 조정 계속 받고 있고 횡보 박스권 구간이어서 이날 이 관련된 뉴스가 한번 나오는지 체크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정책이라고 하면은 뭐 저출산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행정수도 이전. 왜냐면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 다양한 언론사 기자들이 이제 아무래도 참가를 하다 보니까는 조금은 이제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을 만한 이슈들 좀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이날 정책 관련된 뉴스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한 번씩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로봇 상승이 시초가 되었죠. 시초 재료가 되었던 이 노란봉투법 비공개 회담이 있습니다. 기업들과 비공개 회담.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날은 AI 기본법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들이 금요일날 한번 튀었습니다. 2차 국대 AI 거기서 결과가 나와갖고 지금 LG 쪽 LG CNS가 일단 뉴스도 하나 체크해드릴 건데 상당히 강한 흐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4x4든 이스트에이드까지 옛날 AI 대장주들 한번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뭐 월화수 목 중에 조정이 나온다 하면 이때 다시 한번 튈 수가 있어서 한번 이슈 정도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핵심은 다음 주입니다. 아마 수요일 최소 늦어도 수요일부터는 다음 주 그 지금 FOMC 회의 있는 거, 그다음에 MS 실적 발표, 테슬라,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ASML, 애플 그리고 SK 하이닉스까지 실적 발표가 있어서 이거 슬슬 이때 흐름 관점 매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다음 주 주말에 또 영상이 올라가겠지만은 거의 이제 수요일 이후부터는 시장 분위기 살피시면서 선조정 나온다 하면은 후반등 1차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까지도 계속 신고가가 나온다 하면은 반대로 조금은 추가 조정 가능성도 염두하시면서 매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 체크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그 지난주 강했던 주도주 테마 흐름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보시면은 일단은 로봇이 강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역시나 자동차는 뭐 사실 로봇으로 한 테마로 보아도 될 정도로 자동차 관련 주들 중에서 로봇 재료 갖고 있는 종목들이 가장 강하긴 했지만은 이제는 그런 종목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는 로봇 사업 진출을 안 하는 로봇 부품주들까지도 지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스페이스X 우주, 올해 그 스페이스X 상장 이슈는 올해 계속 부각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도 꾸준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전도 조금 주 후반이었지만은 좋은 재료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는 슈팅 나오고 뭐 신고가 나오고 신고가 부근까지 올려놓은 종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AI가 오랜만에 강했었고, 그 다음에 조선도 강조드렸죠. 지난 영상에서도 결국에는 조선도 튈 수밖에 없다. 한참 눌려 있었지만은 결국 실적 따라가기 때문에 올해도 좋을 거고, 이따 뉴스 체크해 드렸겠지만은 올해 초반부터 벌써 좋기 시작합니다. 실적들이 수주도 계속 쌓이고 있고, 그래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유주행은 그때 강조드렸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슈팅이 한 번씩 나왔었고요. 정치 테마주는 지금 서울시, 지금 정원호와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 그 구청장과 그 다음에 서울시장의 지금 그 지지율, 그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면서 관련주도 한번 튀었었고요. 그다음에 그룹 계열사는 그 현대차 그룹 계열이 한번 싹 튀니까는 그 다음에 하나 쪽도 한번 그 그룹 계열사 하나는 또 이슈가 있었죠. 인적 분할 하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또 한번 튀었습니다. 그래서 뉴스 한번 이따 체크해 드릴 겁니다. 로봇 대장주들. 그럼 테마별 대장주들도 한 번씩 보겠습니다. 일단은 로봇은 뭐 너무 다 강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그 신규 로봇 후발 대장주들이 떴는데, 이제는 차라리 그 종목들보다는 기존 대장주들, 원래 작년 말까지 대장주 역할을 했던 그 종목들 우선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는 거 아마 매매는 유리하실 거다라고 했는데 그냥 다 튀었습니다. 로봇 대장주들 싹 다 튀었고요. 뭐 클로봇,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포스코 그룹도 로봇 강자고, 그다음에 포스코 DX도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터졌고, 첫 슈팅이 거래대금 실려서 중요한 자리에서 터져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이번 주 정말 대장주 역할 제대로 했고요. 휴림 로봇도 기존 대장주였고, 그다음에 제형솔루텍, 뭐 유진 로봇, 사면, 그다음에 보시면은 현대무벡스, 그다음에 고영, 고영은 의료 쪽이었는데 원래 또 대장주 역할을 했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까지 기존 시총 규모 있는 대장주들이 다시 한번 신고가 흐름 만들어내면서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두산 관련주는 두산 로보틱스 있을 거고요. 뭐 아진넥스트도 삼성 쪽이랑 관련된 기업이고, 그 다음에 SBB테크도 현대 쪽이랑 관련된 기업이고, 엔젤 로보틱스는 LG 쪽. 네. 이렇게 이따가 뉴스 한번 정리된 것도 보여드릴 건데, 그 이제는 그룹사에 속한 또 혹은 그룹사랑 대형 그 대기업이랑 관계가 있는 네. 그 기업들로 매매를 하시는 준비를 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동차 대장주도 한번 보시면은 현대모비스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아예 대놓고 로봇 사업하겠다라고 강하게 밀어붙였고요.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현대차 벤더사인데 그 로봇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보다 그냥 원래부터 강했던 미국 진출도 되어 있고 자동차 부품주다 보니까 현대차가 커지니까 자동으로 그 현대차 밴더 안에 있는 종목들도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서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도 신고가 흐름 나왔고, 이 영상 지지난 영상 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잘 안 알려지지가 않았었는데 현대 글로비스가 실제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찐수의 기업이다. 네. 지분 관계 구조로 봤을 때 실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네, 라고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네, 역사상 신고가가 한번 나오고 말았습니다. 뭐 삼보모터스는 자율주행 쪽으로도 엮일 수 있고요. 현대 오토에버도 마찬가지로 네, 자율주행, 피지컬 A 두 개 다 엮여 있는 기업입니다. HL만두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뭐 경창산업 뭐 3기는 대표적인 그 자동차 부품주들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현대차가 신고가 나오니까는 현대차 밴더들도 네, 수혜를 받고 있다. 이 관점에서 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X 쪽은 사실은 그 지금 스페이스X 관련돼서 한 15개 네, 종목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 지지난, 그 다음에 세 번째 전 영상까지 보시면은 아마 다 언급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겠지만은 스페이스X에 직접 납품하는 관련주들, 그 다음에 스페이스X에 지분 투자한 관련주들, 세 번째는 스페이스X랑은 큰 관련은 없어도 원래 기존의 우주항공 관련주들, 이 세 그 분류로 하셔갖고 매매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올해 가장 큰 매매 재료 중 그 테마 중 하나가 스페이스X가 될 수밖에 없어서 이쪽은 그냥 종목들은 그냥 암기하듯이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전이 조금 오랜만에 튀었는데 거래 대금이 좀 실렸습니다. 뭐 당연히 대장주는 뭐 두산에너빌리티고 한데 그 외에도 제가 이거 영상에서도 현대건설이 사실 진짜 원전 그 미국에다 짓고 있는 수혜주 중 하나인데 제대로 못 튀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된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탄력을 거의 큰 파동 만들어내고 쉬다가 다시 한번 재파동 만들었기 때문에 큰 관점에서 이제 3파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고 못해도 5파라고 볼 수도 있어서 현대건설 눌림 나오면은 적극적으로 체크 필요할 것 같고요. 뭐 대한전선, 우리기술, 한국전력, 한전기술, 네, 뭐 증거사 리포트들에서도 한전기술 관련해서 저평가 받고 있는 이제 원전주다 해서 좀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그 원전 쪽 재료가 섞이긴 했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은 게 대우건설이 지금 두 가지, 하나는 가덕도, 네, 또 그 이슈 재료가 하나 더 추가됐고요. 하나는 그 데이터 센터, 네, 짓겠다고 해서 지금 생각보다 강한 테마가 지금 3개가 입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우건설도 향후 차트 흐름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 바이오에서 한번 강한 흐름, 네, 대놓고 그 회장이 강한 그 빅뉴스가 있을 거다 예고하는 바람에 뉴스가 튀었고, 아까 전에도 일정 체크해드렸을 때 ABL 바이오 움직였던 거 한번 네, 그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바이오 붐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탈모고요. 그 다음에 삼익제약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인데 아직 파동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G2G 바이오도 흐름 무너질까 하다가 다시
네, 되돌렸고 삼천당 지역도 급락 후에 다시 나온 급등 구간이어서 매물대 한 번만 박스권 돌파하면은 네, 다시 한번 신고가 트라이하러 갈 수 있는 자리여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H현대중공업, 하나엔진,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섹터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또 튀었습니다. 네. 뭐 현대엠스나 이런 종목도 한번 튀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체크해드린 같은 경우는 신고가나 뭐 역대급 거래대금 이슈 있는 종목들 위주로 체크해서 빠지긴 했지만은 지금 하나오션이나 하나엔진도 강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쪽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고 마스가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단순히 뭐 군함건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 이후에 그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수주 현황을 봐도 한국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뭐 PS 일렉트로닉스랑 SOS를 강조드렸던 종목이었고 한번 신고가 나왔었고 한케미랑 KNS가 이제 추가됐다 이 정도 네, 체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 쪽에서는 그 이스트 소프트 자회사는 이스트 에이드가 상한가 흐름 한번 나왔고 포바이포 네, 옛날에 이쪽 AI 대장주 역할을 막 점상도 나오고 상한가도 나오고 엄청 강했던 종목인데 그냥 하염없이 무너졌다가 지금 오랜만에 상한가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뒷파동도 강하게 나올 수는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사람들도 판단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짜 AI로 매출 만들어내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쭈루룩 밀렸던 거고 그나마 지금 LG가 국가대표 AI 그 2차에서도 통과했고 그러다 보니까 LG CNS 쪽에 수급이 들어갔는데 정확히는 사실은 지금 LG 연구원 팀이랑 LG CNS는 조금 다른 네 그거입니다. 뭐 LG CNS 팀이 그 2차 합격은 한 건 아니지만은 하지만 그룹사적 차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네. 그 LG CNS가 SI라는 업체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관점에서 체크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 관점은 지금 LG 그러니까는 현대 그룹사도 움직였고 그 다음에 뭐 포스코 하나 쪽 그룹사도 움직이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LG까지 지난주에 넘어왔습니다. LG전자가 급등 나오고 그 다음에 LG 관련주인 로보스타랑 그다음에 엔젤 로보틱스가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는 LG CNS까지 수혜를 받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관점에서 아마 조금 매매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LG CNS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테이블 코인 재료도 엮인 적이 있어서 이 정도 체크해주시면 되고, 정치 테마주는 사실 강한 흐름 나왔거든요. 뭐 상한가 또 찍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그 지금 서울시 관련해서 정원호 후보 관련해서 이 세 종목, SJ그룹도 뭐 대장주고 대주산업이 원래 대장주였는데 최근에는 SJ그룹으로 넘어가는 흐름도 살짝씩 나오고 있어서 그냥 정치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안 하신다고 하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좋고 대장주들 할 거 유동성 풍부한 거 너무 많은데 정치 테마주들 안 하시는 분들은 급하게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룹 계열사, 포스코, 하나, 그 다음에 SK, 하나 갤러리아, 그 다음에 LG전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룹사들 움직였었죠. 뉴스 빠르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미국에서 그 반도체 관세 하고 뭐 한국도 저격 당하나 뭐 이런 거 하고 그 실제로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랑 하이닉스도 이것도 사정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그 기사 제목만 보면은 그런가 싶긴 한데 조금 더 리서치를 했는데 지금 한국 특히나 삼성이랑 SK 하이닉스의 그 반도체 관세를 세게 때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 전전 그 영상에서 뉴스 설명드릴 때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다른 미국 빅테크들이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반도체를 못 구하면은 자르겠다. 그 직원들한테 엄포를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반도체를 미국 빅테크들이 비싸게 구입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 거라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뭐 지금 이 반도체 관세 그 부과한다는 그 이유는 사실 인텔과 같은 미국 빅테크, 마이크론이나 이런 미국 AI 반도체 기업들을 성장시키기 경쟁력 하기 위한 거지,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한 그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SK 하이닉스랑 지금 삼성전자 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할 뉴스는 아니다. 근데 항상 뭐 만약에 시장이 하락한다고 하면은 그 뒤에 붙을 수 있는 뉴스긴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단기적으로 이게 악재 재료로 갑자기 뜬금없는 날 활용될 수 있긴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걱정할 뭐 투자의 뭐 밸류를 낮추는 그거는 아니다. 미국 심지어 하다못해 이렇게 돼서 관세 높아져서 그래도 미국 기업에서는 지금 선택지가 없고요. 그렇게 돼서 솔직히 그 미국 쪽 물량이 지금 수출 물량이 줄더라도 사실 지금 26년에도 지금 전부 다 완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걱정할 뉴스는 아니다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린란드는 제가 지난 영상에 설명드렸듯이 이거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전 세계 히토류의 30% 정도가 그린란드에 있습니다. 이거는 미중 갈등 뉴스 나오면 가장 1번이 뭐죠? 히토류죠. 그 더 이상 히토류 때문에 중국한테 발목 잡히는 일이 없게 만들겠다라는 트럼프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은 그때 급락했을 때도 아마 여기서 끝날 것 같진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신고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조금 독특한 일이 있었죠. 원화가 다시 이제 그 급등하던 가운데 미국에서 그 재무부에서 대놓고 그 원화 언급하면서 갑자기 원화 강세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또 그 이후에 다시 환율이 상승하고 있어서 조금 뒤에 또 이창용 총재는 1,500원 가도 괜찮다. 1,500원 가도 나라가 망한다. 이건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괜찮다고 말할 건 또 아니죠. 그래서 이건 조금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환율이 계속 오르면은 주식시장에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배터리 쪽이랑 그 다음에 그 태양광 쪽 이 뉴스 때문에 지금 잠깐 그 이쪽 친환경 에너지 쪽도 한번 튀었었고요. 이런 그 업황의 그 사이클이나 업황 자체를 좀 힘든 지금 업황이 바로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근데 이런 뉴스들 신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면은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점점 바닥에서 먼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마트머니들은 이런 뉴스들 보고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저는 아마 저와 같은 차트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기준봉 만들어지면은 그 이후에 기준봉 따라서 돌파하든 아니면은 눌림 매매 하시든 그 흐름이 나올 텐데, 일단 이런 뉴스들은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 항모정단 중동으로 이동은 지금 이란 시위 사태 때 미국이 개입하겠다 뭐 반대 의견도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미군이 어느 정도는 개입이 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이 이슈 때문에 지금 유가가 많이 급등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원전이랑 전력망. 그냥 26년에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AI 당연한 거고요. 원전, 그 다음에 전력망.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미국도 필요하고 전 세계도 필요하고 우리나라 수출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메타도 지금도 원전 더 짓겠다. 심지어 MS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빌 게이츠 성향 입김과 언급 때문에 뭐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많이 가겠다 했지만 지금 급선회 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 완전 반원전 정책이 현 그 정부나 민주당 성향이 반원전 정책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도 잘 되고, 심지어 원전 필요하다는 그게 국민들 여론조차도 지금 60%가 넘어가고 있어갖고
어쩔 수 없이 현 여당과 정부에서도 원전을 지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정치 성향에 따라서 저는 당연히 원전은 지금 필수적인 시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SMR 쪽, 특히나 SMR 쪽은 정말 필수적이어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기조 정책이 어쩔 수 없이 친환경 에너지이기 때문에 풍력, 태양광 쪽은 계속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풍력 쪽 조금 강했던 이유 중 하나가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풍력 그 기업을 한번 스탑 시켰는데 그 미국 법원에서 그 스탑 시킨 거 파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풍력 주주들이 한번 튀었던 거 이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방산 매출 50조 찍나. 방산 많이 안 줬을 때 한번 방산 오히려 뭐 그때 저는 재건 막 분위기 다시 좋아지고 러우 전쟁 종전되고 뭐 중동 마무리된다 이 뉴스 때 방산 떨어질 때 오히려 그런 뉴스 나오면 다시 보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종전은 안 됐지만은 결국 그냥 실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다시 튀었습니다. 그래서 방산은 여전히 강한 섹터고 올해도 대장 섹터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없어서 못 파는 대체 불가 한국 제품들 미도 꼼짝 못한다. 이 제품 딱 두 개입니다. 지금 반도체랑 아까 전에 전력 설비, 특히나 전력 설비 쪽은 한국 기업이 지금 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도 지금 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갑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전력 설비는 거의 뭐 이미 이전부터 갑인 위치여서 아마 이거는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래소 관련해서 뭐 연장 시간 뭐 7시부터 한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24시간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대체 거래소를 만들어 놨으면은 대체 거래소 맞게끔 또 뭐 8시 8시부터 8시까지 또 맞추거나 이렇게 해야지 9시 할 때는 대체 거래소 생길 때는 아무 말 없다가 대체 거래소가 수수료 많이 가져간다고 그러면 화나갖고 7시로 땡기를 하면은 또 당연히 대체 거래소도 또 뭐 땡기고 하면 의미 없는 그 비경쟁 그 피해는 전부 다 개인 투자자들이 입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이건 좀 반대해야 되는 이슈다. 제대로 준비된 게 아니라 급하게 준비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 3차 그 원래는 작년에 됐어야 됐는데 1월로 미뤄지면서 지금 이 이슈가 나와서 지주사들 한번 튀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뭐 기업 반발 있긴 한데 지금 뭐 여당이 워낙 지금 강한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반대할 수 있는 지금 반대쪽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과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스가 HAJ 중공업도 뚫었고 지금 삼성도 뚫을 거고 하나는 이미 뚫었고 그냥 너무 지금 조선의 호재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연초부터도 수주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미국의 방위비 증액하는 것조차도 국내에 조선 산업의 수혜가 될 거다라는 이슈가 많았고, 그 다음에 조선 3사 LNG선 관련해서도 지금 수주 신기록을 작년에 반영된 게 있긴 합니다. 작년에도 이거 관련해서 매출이 선반영돼서 주가가 선반영된 것도 있는데 그 실적을 뛰어넘는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또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뉴스도 체크하셔야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IPO 한다는 소식에 현대 쪽 그룹주도 한번 튀었었고요. 그룹사별 로봇주 이거 잠깐 스탑하시고 이거는 이제 그 체크해 놓으시고 저장해 놓으셔야 되는데 제가 점검했는데 다 맞는데 걔가 기억하기로는 RS 오토메이션은 그 삼성 출신 분이 아마 이 회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갖고 아마 이것만 잘못 분류되지 않았나. 그러고 나머지는 잘 분류된 것 같습니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 로보틱스도 진짜 작년 초에 상장했으면은 뭐 한 2, 3주도 비싸다는 얘기 나올 텐데 지금 벌써 7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거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보택시, 네, 뭐 자율주행 이슈긴 한데 조금 그래도 항상 지금 로보 자율주행 택시 이쪽은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로보택시랑도 엮여 있고 로봇과도 엮여 있다 보니까는 현대차 관련된 이 두 가지의 핵심 뉴스들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로보티즈가 원래 기존 대장주였는데 아직 신고가 다시 한번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지난주에. 근데 한 번 더 다시 트라이 언젠간 할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는 옵티머스, 전 세계 지금 최근에는 아틀라스가 1위라는 그 뉴스까지도 한번 나왔었고, 기존 1위 옵티머스까지, 네, 액추에이터, 네, 10배 늘린다. 로봇 처음 설명드릴 때 제가 설명드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손이랑 액추에이터 쪽 파트라고 설명드렸는데, 지금 액추에이터 뭐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고요. 손 관련주들은 뭐 대표적으로 원익홀딩스 같은 기업들도 강한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뉴스 체크해 보시면요, 그 이르면 다음 주 발표 뭐 조단위 계약 나올까, 이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이슈여 갖고 알테오젠이 한 10%까지 급등했고, 다만 다른 종목들 뭐 좀 시총 있는 것 중에서는 3,000대까지만 튀었었고, 세트리온은 지난주에 한번 튀었었고, 일단 대형주들의 수급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주들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은 그 다음에 중소형 섹터들도 움직일 거고, 그다음에 작년 대장주였던 ABL 바이오도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 커서, 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LG CNS 아까 전에 강조 드렸죠. 오픈 AI 재료까지 얻었고, 그다음에 LG 그룹사 상승 재료까지 얻었고,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도 조만간 움직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슈 때문에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적 분할, 네, 하나 인적 분할, 이거는 어떻게 분할해, 그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변할 거다, 네, 라고 해서 지금 여기 뭐 방산, 조선, 뭐 에너지, 금융 쪽은 이미 강했고, 그나마 지금 하나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게, 지금 하나솔루션이 하나 쪽에서는 제대로 못 알았는데 그 기업 가치 재고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룹사 차원에서. 그래서 아마 여기선 대부분 다 올랐는데 못 오른 종목들 정도 생각해 보면은 상장사 중에서는 아마 하나솔루션 정도 있겠네요. 나머지는 다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사실 지금 하나 갤러리아 쪽이 엄청 급등 나왔고, 다만 지금 아쉬운 쪽은 이제 하나 비전이 반도체였는데 그렇게까지 강한 흐름은 못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하나 쪽 안 오른 종목은 지금 하나 솔루션이랑 하나 비전 있다, 이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건설, 아까 전에 원전 쪽 제대로 이슈 못 받았는데, 사실상 지금 미국에서 원전 사업 제대로 하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수출은 뭐 당연히 뭐 BHI나 두산 에너빌리티 있는데, 진짜 지금 미국 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 현대건설이 진짜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우 쪽도, 대우건설도, 네, 제가 계속 그 건설사들 언급드릴 때 중소형 건설사들이 지금 변동성 커서 눈에는 많이 들어오실 텐데 지금 재무는 너무 심각하다. 네, 근데 차라리 건설 쪽 건드리실 거면은, 네, 좀 대형 건설사들 쪽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라고 설명드렸었고요. 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나 또 실적 발표 시즌 다가오고 보고서 시즌 다가올 때는 지금 재무 위험한 데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네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규 원전 창성이 50%가 넘었습니다. 네, 이게 50% 넘는 게 많지 않았었는데, 네, 심지어 반대가 더 적었습니다. 사실 무응답이나 모르겠다가 지금 뭐 거의 30%고, 그다음 반대가 이 정도까지 죽은 적이 별로 없어서 아마 원전 관련된 정책이 더 나올 수도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네,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게, 강조하는 게 대형 원전도 중요한데 SMR 쪽이 저는 26년에 더 부각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주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남북 경협 이슈가 계속 조금 안 나오고 있는데 오랜만에 하나 나왔는데 제대로 튀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2년 차죠. 네, 이제는 횟수로 치면은 아마 이쪽 정책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는 슬슬 이쪽도 체크를 필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 그 중국에 제안했을 때 한중 정상회담 했을 때 이야기 나왔던 게 북한, 러시아, 중국 있는 철도 짓자라고 이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네. 이거는 정치 성향을 떠나서 네, 이쪽 테마가 움직이면은 정말 크게 움직입니다. 네. 아마 제 기억에는 문재인 대통령 때도 거의 뭐 300% 500%씩 관련주들 다 튀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물론 실적이랑도 상관이 없고 진짜 탄탄한 모멘텀이 아니어서 그 이게 각각의 그 기업들로 보면 좀 애매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진짜 대선 테마주처럼 크게 올라가는 테마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초기 움직임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대선이면은 정치 테마주를 하는데 이 지방선거는 그거를 안 합니다. 네, 정치 테마주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이쪽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거 뉴스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토큰증권 발행 STO 관련해서 이미 예고가 돼 있어서 그런지 제대로 튀진 않았습니다. 근데 26년에는 STO 움직임도 활발해질 거고 이게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가상화폐도 한 번은 또 움직이는 시세가 있을 거라고 저는 네, 강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장 좋습니다. 네, 너무 좋고 하는데 지금 비투도 너무 많이 증가했고요. 시장도 지금 좀 단기 과열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올라서 못 먹을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쓰리고 아픈데 근데 여기서 무리하게 비중 늘리다가 올해 번 거 작년에 번 것까지 다 토해넣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지키는 것도 고려하면서 절대 여기서 이 파동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건전하게 조정이 나와야 더 많이 갈 거고 건전할 때 박자 잘 타야 조정 났을 때 박자 잘 타야 그 다음 상승 파동에서도 꾸준히 수익 낼 수 있기 때문에 뉴스들 정말 중요한 것들만 압축했습니다. 큰 뉴스들 큰 재료들 기억하시면서 너무 작은 것만 보지 마시고 큰 방향성은 상방두되 오히려 조정을 기다리는 매매를 준비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매매에도 그 승률에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